2년 전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여수 시산하 시설 한 곳도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당국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측정의 의무의 그 주체는 사업자지 않습니까?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증식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인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임대아파트의 장기 임대도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시민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이버의 자회사가 순천의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도내에 들어섭니다. 착공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이해충돌 논란이 배우자의 투기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오늘도 정 시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배우자 A씨가 소유한 광양시 진월면의 한 야산. A씨는 지난 2019년 이곳에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땅 2,985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지 1년여 만에 광양시가 이 일대에 2차선 군도 개설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양시는 이제 계획 단계일 뿐이라며 A씨의 땅이 포함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연관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배경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 시장이 그동안 임대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하고 있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부시장으로 은퇴한 이후인 지난 2010년 7월 중마동의 한 임대아파트 공실에 입주했는데 시장으로 취임한 2014년 이후 분양전환에서 탈락한 2019년까지 임대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5년여 동안 정 시장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를 2채나 소유한 상태였고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광양읍 시장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시민들도 너무 많잖아요. 다른 분에게 사실은 더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건데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 임대아파트 실거주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관사에 거주했던 건 관사를 없애지 말라는 광양읍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광양시의회가 공동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광양시민단체협의회 등도 잇따르고 있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그러나 정현복 시장은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덕발된 사업장들 가운데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측정 업체와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일단 경고 처분은 취소가 된 상태인데요. 관리 감독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위치한 여수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 과거 측정 대행업체를 통한 측정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행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측정값이 조작된 기록부를 발급했고 소각장 측은 이를 건네받아 전산에 입력한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전라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해 소각장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대행업체의 일방적 행위였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행업체가 조작한 측정값을 검증 없이 기록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사업장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거짓 측정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공모 여부와는 상관없이 측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경고 처분 취소를 결정하면서 소각장 측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가측정의 의무의 그 주체는 사업자지 않습니까?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현재 여수시는 200만 원의 과태료도 취소해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다 위탁 운영을 맡은 도시관리공단도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환경당국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자체 감사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특정 단체에 지원된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분 6억 5천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는 감사에 앞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으며 해당 사업은 직영으로 전환하고 사업법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빅데이터 시대, 대용량 데이터 저장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순천에 구축됩니다. 내년까지 3천억 원 투자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의 전남형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현재 순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인근 부지를 포함한 2곳의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면 올해 말 최종 부지 선정과 함께 본격 착공해 내년 말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 자회사인 NHN 엔터프라이즈는 전남도 순천시와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IT 기업에서 선도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해주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NHN 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 확대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고용 창출도 200여 명입니다. 도는 순천의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IT 인재 양성과 연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미래형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지정받아 오는 2025년까지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이전 등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남이 새로운 IT의 또 핵심의 메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전라남도. 이번 국내 대표 데이터 서비스 전문 기업의 투자가 현실화하면서 전남형 디지털 뉴딜의 새로운 전환을 선도할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장천동 일대 구도심에 빗물 순환 시설물과 녹지를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이 올해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1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장천동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 등 이른바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1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된 이동 노동자 쉼터에는 휴식 공간과 회의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시 이용 인원은 30여 명으로 제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농업용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 취득 이후 5년 동안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도 농업 경영 확인 증명을 받도록 소급 적용함으로써 과거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농민들이 껍데기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4대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고 하지만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 독소 조항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민회는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식량 자급률 확보를 위한 농지 보전, 농지 이용 실태의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바다의 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다가 내뿜는 맑은 공기와 풍광을 자원 삼아 전남 완도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잘게 부술 수 없을 만큼 고운 모래. 파도 소리는 번잡한 일상을 치유합니다. 억만금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천혜 해양 자원이 새로운 치유 산업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토피아와 같은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현대인들의 흔한 고민을 해소했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처럼 바다에서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덜어내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해양치유 산업은 의료, 관광, 바이오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국내에서 첫 번째 해양치유 시설이 내년까지 완도에 구축됩니다. 바닷물과 해조류 등을 활용한 16개 치유 시설을 갖추고 만성질환 치료와 정서적 치유에 나서는 겁니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에 주목하고 의료와 관광 등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간 투자 부분에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 골프 리조트나 그다음에 호텔 등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갖춰가게 됩니다. 해양치유센터 주변에는 공원과 체험시설 등도 함께 들어서 아직 국내에는 낯선 해양치유 산업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순천 등지에 도내 첫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순천시 해룡면 오간의 약국과 목포시 오감동 비타민 약국 등 두 곳은 내일부터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전남도 약사회 측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뒤 표준 모델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과 제주교육청이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평화인권교육 공동수업과 현장 체험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 학생과 교사, 여순 10, 19 유족회 등 20여 명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제주 4.3 평화공원, 북촌 4.3 유적지, 서달오름 학살터 등 73년 전 비극의 역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그날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지스트 기계공학부 이종호 교수 연구팀이 이동하는 차량에 드론이 착륙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종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차량에 설치한 마커에서 방출한 적외선을 드론이 감지해 착륙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드론 택배 등 미래 무인 이동차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과 자체 법인카드 발급, 성과급 조기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